점적 관수 시설 하시는 분, 내가 아주 획기적인 걸 느꼈는데 이번에 강원도 작년에 양양을 갔었는데 올해 가봤더니 양양에서 우리가 자연 조건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단동하우스 속으로 고추를 좀 집어넣어야겠다. 단동하우스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지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점적 호스를 설치하실 때 저거는 저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점적 호스형 설치할 때 1, 2, 3, 4 단동이 있으면 갖다 저렇게 직렬로 다 연결해버려요. 그러면 펌프에 가까운 쪽은 홍수가 나고요. 제일 먼 쪽은 가뭄이 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펌프 밖으로 하나 연결하시고 끝부분만 딱 연결하면 역해수 배관 개선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 척구멍 이쪽 척구멍 끝구멍이 물이 나오는 양이 똑같아. 저 간단한 원리. 에? 저것만 좀 지켜달라는 거고 물 주는 것에서는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양수분 흡수 이론. 대학교에서는 이것만 한 학기 가르치는 데도 있어. 식물체가 우리가 13가지 비료를 땅에다 주었을 때 가장 잘 흡수하기 좋은 조건이 뭐냐? 식물체 속에도 뭔가가 녹아있는 용액이 있고 액체가 있고 토양 속에도 뭔가 모르지만 녹아있는 용액이 있어. 그게 미원인지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라면 스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요.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씨가 높아진다 그랬죠. 전기가 잘 통한다고. 자, 식물체를 보았더니 뿌리 쪽에다가 아까 그 멍청한 철원의 그 영감님처럼 한꺼번에 갖다가 200톤, 300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100배 이상 집어넣어버리면 이씨가 17로 올라가 버린다. 그렇게 짜게 만들어 놓으면 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용액을 전부 빼다가 어디로 보내? 뿌리 쪽으로 보내. 협상하자. 1차 협상 실패. 관세 더 내. 트럼프가 명령하면 또 더 내듯이. 또 갖다 물 빼다가 또 받쳐. 안 돼, 더 가져와. 갖다 또 받쳐, 또 받쳐. 너댓 번 쫙 빼놓고 나면 식물체는 말라서 깨꼴락 죽어버려. 그것이 전문용어로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개구쟁이들이 저기 그늘에서 자라게 야들야들하게 그늘에서 자란 풀 위에다가 쫙 한 방 갈게. 어줌말이 오면 그럼 풀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시들시들 하다가 그 다음 날쯤 가서 보면 말라서 죽어버리지. 왜 그럴까? 그 어둠 속에는 소금물이 들어있거든. 소금이 들어있어. 갑자기 소금을 맞으니 어떡해요 이게 식물체가. 살려고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을 갖다 막 거기다 막 소금에다 섞으려고 갖다 그게 역부족이지. 안 되지. 진하게 갈겨버리면 다 죽어버리지. 똑같아. 그거 보고 역삼투라고. 왼쪽에 보시면요, 토양 속에 있는 그 용액의 농도가 식물체 속에 있는 식물체가 용액의 농도가 토양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정도. 이렇게 식물체가 목말라 있는 정도. 축구 선수가 1시간 뛰었어. 그럼 물 한 병 벌컥벌컥 마시잖아. 똑같아. 식물체가 목말라 있으면 정말 불가사의한 뿌리 압력으로 토양 속에 있는 물을 사정없이 빨아 올립니다. 물이 흡수되면서 양분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식물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토양이 너무 진해서는 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다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12월 심는 한 11월 달 말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 추석 구정 전까지는 열매가 물탱이더라도 열매가 굵고 단위 면적당 수확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 큰 돈을 벌어. 근데 3월 달이 딱 다가오면 소비자든 중간상이든 여보시오, 이제 그 물탱이는 그만 가져오고 단맛이 나는 당도 높은 딸기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 씨를 1.0이나 1.2로 관리하다가 큰 열매를 수확할 때는 단열매 가져오세요. 그러면 2.5까지 높여 2배까지. 그리 되게 되면 뭐요? 식물체 쪽으로 양수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매에 있는 물이 밑으로 빠져내려가기 때문에 딸기는 달아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하면 열매하고 식물체를 잘 키우는 거고,
반대로 이용하면 과실 내의 당도를 높이는 거고. 자, 감귤. 감귤이 서귀표 감귤은 달고 북쪽 지방에서 나온 감귤은 시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감귤이 귀할 때는 시고 달고 가리지 않고 육지 사람들이 막 먹어줬는데 이게 신 거 안 먹으려고 그래. 당도 12도 이상은 해야 되겠더라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다 씌웠어. 비닐하우스 가격이 쌀 때는 씌워도 이익이 남았는데 비닐하우스 값이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감귤이 적당히 컸을 때 감귤밭 전체를 비닐로 덮어버려. 타이백으로 잠수복 같은 비닐로 전부 다 감귤밭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뭐야? 밑으로 하나도 못 내려가고 다 밑으로 빠져버려. 호랑으로. 감귤나무는 목이 말라갖고 꼴까닥 못 죽어서 살아. 그 열매가 달아질 수밖에 없지. 성주 참외, 저쪽 진천의 수박 전부 다 일정 열매 달려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우스 옆에도 전부 다 물이 못 들어가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포크리를 파가지고 다 비닐로 빗물이 또랑해서 하우스 안으로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 그래야만 열매가 달아지거든요.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한다는 거고. 자,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인데 8cm 간격으로 토마토를 심고 일정한 크기가 됐을 때 일화방에서 싹 잘라버려. 그리고 그때부터 이거 폴라이트 배지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렇게 밑에다가 소금이나 또는 고농도의 이시 한 10 정도 되는 9에서 10 정도 되는 도저히 식물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고농도액을 집어넣어버리면 못 죽어서 저 봐봐. 비비 막 완전히 파마했지 토마토가. 그리고 열매에 있는 물이 밑으로 빠져내려가. 그래서 저 토마토로 머리통을 때리면 머리에서 피가 나. 돌덩이처럼 단단해집니다. 골프공처럼. 저게 당도가 11도까지 올라갑니다. 저것 보고 고당도 토마토라고 그래. 일본에서는 저거 한 알에 10,000원. 우리나라에서는 팔아먹질 못해. 너무 익었다고 안 가져가. 너무 익었다고. 근데 기가 막힙니다. 저 맛은. 아셨죠? 이쪽으로 가면 식물이 생장하고 이쪽으로 가면 당도가 높아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온이 높아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25도 이상 높아지면 왜 배꼽성고가 나올까? 왜 그럴까? 25도 이상 높아지면 다른 성분들은 다 직선적으로 흡수가 증가되는데 반해서 마그네슘하고 석회는 급전직하 떨어져 버려.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고추밭의 온도가 땅의 온도가 25도. 손 집어넣었을 때 25도는 미적지근해. 내 몸이 36도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그걸 감지를 못하고 더 뜨겁게 만들어 냅둬버려. 그래서 고추가 견디다 못해서 고추 끝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석회 흡수가 안 돼서. 그래서 토양 온도가 25도 이상 높아질 때는 벽kop성고가 나오겠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매년 나오는 밭이라면 염류가 높은 밭이야. 거기서 계속 고추를 재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생리적으로 장애가 벽kop성고가 덜 나오는 품종도 개발돼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고 골라서 심으시면 된다고 그랬어. 내가 그 품종은 지금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있어.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 자, 이 석회 결핍이라는 것을 식물 재배를 하시면서 고추뿐 아니라 석회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시면 모든 농사의 80%는 성공하신다고 보면 된다. 왜 그러느냐? 저 원인을 한번 볼까요? 석회 결핍이 왜 일어나는지. 석회는 물의 등을 타고 식물체로 이동해. 그러니까 물이 흡수될 수 없는 조건이면 석회 결핍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럼 물을 잘 흡수될 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원인이 뭔가? 땅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지나치게 습할 때, 지나치게 건조할 때, 지나치게 염류 농도가 높을 때, 지나치게 질소 함량이 많을 때, 마지막에 석회가 부족할 때야.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은 불행하게도 석회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70%가 pH 7을 넘고 있어. 그러니까 석회 부족으로 해갖고 석회가 결핍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나머지 앞에 5가지 원인 때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양 분석 꼭 해보라 그랬잖아요. 알아봐야 된다. 과연 내 밭에서 석회 결핍이 계속 나오는데 원인이 뭔가요? 석회 결핍인가 아닌가 막 금방 알 수 있잖아. 석회 결핍은 거의 없어요.
그럼 대책이 뭐냐? 두둑에 그늘을 만들어서 땅의 온도가 2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방초망을 씌우실 때 야박하게 방초망 그 헛골이 60cm면 이거 어떻게 60cm짜리를 사다가 덮으신 분들이 태반이야. 조금 싸거든. 그러지 마시고 방초망을 덮으실 때 헛골이 60cm다 그러면 1m짜리를 사. 그럼 이쪽으로 20이 더 올라가고 이쪽 20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두둑으로. 두둑 옆을 좀 가려주라니까. 두둑 바로 밑에는 뭐요? 고추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질 거고. 20cm 양쪽으로 해서 거기 디귿자를 옆으로 꼽아. 옆으로 디귿자 그거 철사를. 그럼 어떻게 돼? 그늘이 지겠지. 풀도 안 나고. 헛골에다가 비닐을 안 깔아봐. 방초망 안 깔아봐. 어떻게 돼? 바래기하고 뭐 그냥 온갖 잡동사니 풀은 다 올라오고. 그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다량의 밑거름 질소 시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한 작기 후에 토양검정으로 권장한 양만 주시고 너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구를 한번 더 쳐주시고 너무나 건조할 때는 물골을 막아서 꼬랑이라도 물을 좀 대주시고 그러고 나서 수용성 연면 칼슘으로 연면 시비나 관주 처리를 좀 해주자. 수용성 칼슘 어디 가면 있어? 어디 가면 있어? 내 농장 옆에 수경재배 한 후배나 조카나 동생이 있으면 딱 주먹 쥐고 쫓아가. 협박을 해. 야마, 저 20kg짜리 한 포 내 거다. 내가 돈 줄게. 저놈은 놔줘. 저건 내 거야. 농약방에 가면 너무 비싸. 소분해서 팔고 있긴 하지만 그거 빼서 한 포 20kg짜리 아마 3, 4만 원 정도 할 거야. 걔들이 사오는 가격이. 그냥 빼서 일본산은 좀 비싸고 노래산 거는 싸. 뺏으라고 한 포를. 한 포 가지면 그게 얼마? 20톤 용이야. 톤당 1kg씩 넣어가지고 관주 처리도 하고 연면 시비도 좀 해주라고. 그거 하시면 하베스트 칼슘은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얼마인 줄 알아요? 8kg에 10만 원이요. 8kg에. 성분은 똑같아. 그 칼슘 수용성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토양에다가 퇴비를 집어넣던 돼지뼈를 집어넣던 참나무를 집어넣던 무슨 보리대를 집어넣던 간에 전부 다 보리대를 식물체가 직접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 보리대나 참나무가 들어가면 그 참나무나 보리대를 땅속에 토착 미생물이 죽어라 하고 분해시키고 싶어서 그러나 지 먹이니까 그걸 먹어 제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는 10년도 걸리고 어떤 거는 1년도 걸려. 그게 질소 성분이 많을수록 빨리 분해되고 탄소 성분이 많을수록 늦게 분해가 돼. 딱딱한 것일수록 분해가 늦어. 질긴 거일수록. 그래서 결국 분해시켜서 식물체 뿌리가 빨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그것 보고 원소 또는 무기이온이라 그래. 이온화를 시켜야 근모의 크기가 0.01mm, 0.1mm인데 그것보다 적어야 빨아먹지. 돼지뼈는 5kg, 3kg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0.01mm짜리 근모에서 빨아먹냐고. 돼지뼈가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0.00011이 되어야 뿌리가 빨아먹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고 있는 화학 비료든 일반 비료나 식물체는 전부 다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의 분해를 받아서 근모, 뿌리털이 빨아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지만 수경재배에 쓰이고 있는 비료들은 물에만 녹이기만 하면 즉시 빨아먹어. 줘놓고 등 돌리는데 잠시 쉬려고 오줌 싸고 있는데 바로 흡수돼. 그렇게 빨라. 왜냐하면 다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가. 그게 수경재배 하는 농가들은 여러분들의 호구다, 호구. 멱살 잡고 뺏어라. 걔들은 산더미처럼 싸놓고 산다. 봐요.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예? 이거 골치 아파요. 자, 그 다음에요. 저것만 중요하냐?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붕사. 1kg에 3,000원. 300평용이요. 3,000원. 땅콩, 옥수수, 율무, 또 열매를 수확하거나 알곡을 수확하는
모든 식물에는 요거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치명적으로 또 무배추 못 먹어. 이거 부족한 결핍 때문에. 왜 무배추가 풍소 결핍증이 나와서 식하면 속썩음 현상이 나올까? 왜 그럴까? 많이 있어. 토양 속에는 빗물이나 퇴비로서 흡수돼 이거 되는 풍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석회 때문에 그래. 석회 주면 제일 먼저 등 돌리는 게 요놈이야. 요놈. 그래놓고 작물이 잘 되기를 바라. 땅콩이 두 깡탱이 속에 따북따북 들어차고 한 깡탱이도 안 비기를 바라. 옥수수가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물기를 바랄 수 있느냐고. 택도음수라고 하는데 콩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한 포만 뿌리면 돼. 한 포. 다른 비료서 할 때 섞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전용복비 보면 붕소가 다 들어있어.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석회 때문에. 석회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게 기량작용에 의해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밑거름에 섞어주는 거예요. 농약방에서. 그 비료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더라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경험상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저도 농장 200평, 230평 갖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땅콩 농사를 지면 내 땅콩이 제일 가득 차 있고 껍질을 깨면 알이 깨질까 무서울 정도로 발로 밟으면 안 깨질 정도로 돌덩이처럼 속이 가득 차. 왜? 한 번도 붕사를 밑거름에 넣지 않는 경우가 없거든요. 알았어요? 비싸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래. 석회 결핍을 우려한 나머지 석회를 많이 집어넣다 보면 붕사는 자동적으로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붕사는 가격 비싼 거 아니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300평당 1kg 주면 뿅아리 눈물 만큼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 줘. 성의만 있으면 되죠. 보세요. 이 그림 하나만 보세요. pH가 7을 넘어가면 철망강, 구리아연, 풍선, 몰리브덴, 인산 7가지가 흡수가 안 돼. 13가지 비료 성분 중에서 필수 성분 중에서 7가지가 흡수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과반수요. 과반수. 와, 과반수 그거 무섭잖아요. 과반수 무서워. 죽어라 하고 돈 벌어가지고 땅 한 평당 15,000원씩 밑거름 주고 옷거름 주고 좋다는 영양비료 주고 다 줬어. 그런데 석회 하나 많이 줘가지고 13가지 비료 성분 중에서 7가지가 흡수한다면 15,000원에 과반수면 얼마예요? 얼른 머리죠. 8,000원. 8,000원을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흡수 안 돼. 이거 뭐야? 몇 억짜리 명화죠, 명화. 이 그림은. 하실라면 하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알았어요. 더 이상 말 못하고. 자, 옷걸음 좀 줘볼까요? 옷걸음 주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책에 써져 있는 걸로는 심어놓고 25일, 30일 만에 1차 옷걸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만에 2차 옷걸음을 주고 한 달 만에 3차 옷걸음을 주고 다시 한 달 만에 4차 옷걸음을 주고 5차 옷걸음을 준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 아이고 매. 제일 뜨거울 때 걸음 준다는 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준다는 게. 그리고 그때마다 비료를 질소하고 가리하고 또 섞어줘야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바꿔봅시다. 관비재배는 전 생육 기간에 한 8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료를 주고 NK 비료나 물타 비료나 아니면 수용성 수경재배용 KNO3 같은 거를 물 1톤에 1kg씩 섞어 주시거나 즉시 화답이 안 와도 좋아. 관비재배의 목적은 식물체가 세력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만 제대로 달려주면 그 100% 달성한 거예요. 갑자기 나무를 막 갖다 미치도록 만든다? 그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나무가 못 자라게 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고. 관비재배의 최종 목적은 그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매년 그 방법만 쓰고 있어. 요즘에 완효성 복비가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한 7, 8가지 나왔다면 지금은 20가지도 넘어. 희한해. 2배로, 유비롱, 롱스타, 측조로, 한 번에, 한 따까리 이것저것 하는 것들, 맨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완효성 복비의 이름이다. 농협에 한번 가보셔. 얼마나 많은지. 가격도 일반 비료의 2배요. 근데 효과는 3배요. 보통 비료가 주었을 때 한 10 내지 15일 만에부터 흡수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가면은 한 15일 내지 20일 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돼.
요놈은 코팅을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비료가 줘놓으면은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해가지고 석 달부터 5달까지 가. 그러니까 고추 농사든 옥수수 농사든 한 번 비료 주면 끝이야. 나는 절대 한 번 이상 안 줘. 고추 심어놓고 20일 만에 딱 밭에 가. 가서 완효성 복비 한 나무당 한 주먹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다가 황산가리만 조금 더 섞어줘. 황산가리만. 그래가지고 그거 뭐예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 꽃삽으로 파고 한 주먹씩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농사 끝이에요. 끝! 안 가, 절대. 10월 달까지 고추가 허리가 아파서 못 달 정도로 많이 달려. 그렇게 좀 쉽게 해보자. 쉽게. 유인은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셔. 한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마음대로 하셔. 마음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골라서 하시고 Y자로도 하시고 이렇게 줄지주로도 하시고 흔들기 쉽게 하려면 Y자나 줄지주가 좋긴 하겠다. 저 줄지주는 한 번만 이쪽에서 하면 끝부분까지 다 흔들흔들 하니까요. 나무 부러질 때까지는 하지 마시고